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유로와 기타 선진국 통화에 비해 달러가 인플레이션 상관관계가 약해졌다라고 진단이 나왔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적절한 금리의 디지털 위안화가 비트코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 프라이버시 측면으로 단점이 존재하지만 국제화를 달성하고 적절한 금리를 제공할 경우 많은 이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달러화에도 언젠가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먼 JP모건 CEO 입만 열면 구라를 많이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네, 암호화폐는 매매해서는 안 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중국계 소식인데요. 제조 PMI가 소폭 하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량타오 중국 음보감의 부주임이 글로벌 통화 긴축 선의 기대로 시장의 취약성이 확대됐다라고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21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가 89.8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영국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4월의 물가지표 급등에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하락의 요인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유가 추이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배럴당 66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6월 1일 기준으로 오펙의 회의에서 7월까지 점진적 감산을 이루겠다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USDC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500만 USDC를 추가로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운트콕스에서 채권난 배상 계획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도쿄 지방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의 초안을 제출한 후 2월 15일 다시 수정본이 제출이 나왔고 2010년도에 마운트콕스가 출범을 했는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을 하기도 했었으나 2014년도 때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파산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투표 또한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생과 배상 계획안에 대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감일이 21년도 10월 8일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도 매우 궁금해진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채굴 붐이 정기 보조금 외환 통제 영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 창시자 암호화폐 가까운 미래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할 것 같다. 최근에 에이다가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또 가까운 한 발을 내비치게 되면서 앞으로 더 재미난 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이다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찰스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먹방계의 찰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태국의 금융당국이 디파이를 규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태국 SEC는 향후 디파이 관련 활동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면 특히 토큰을 발행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규제 중점이 대상이 될 것 같다. 미디어는 태국 SEC 이번 규제 추진에 지난주 일요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을 운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출시된 디파이 프로토콜의 툭툭 파이낸스 토큰의 급등락 사태가 이루어져서 이런 형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월 한 달간 110억 테더가 발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텔라 검증자 오는 자정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뭐 투표로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나안이 이익, 채굴기, 납품량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채굴기를 많이 주문을 넣기도 했었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좋았을 때 많은 채굴량을 확보를 해놨던 점도 좀 이번 실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요 내용을 또 가져와 봤는데 상당히 알록달록하고 이뻐요. 자, 메인 타이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91이신 분이 본인의 생각을 이쁘게 정리를 해서 남겨주셨는데 상당히 이게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5월의 비트코인 급락에 대한 종합 분석 레포트이다 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엑기스는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핵심 내용, 현재 상황을 부정적인 요소, 제도권의 수요 감소, 즉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프리미엄 부분 또한 많이 적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소 밸런싱의 감소이다. 거래소의 보유 중인 비트코인 유입, 유출이 의미있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쉽게 말해 특정 거래소 중심이지만 유입을 통한 매도와 비용 증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인한 출구 전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 상장 전후로 단기 투자자들의 비트 매도세가 매우 커졌으며 특히 큰 폭의 매도 직전에 코인베이스 관련 투자 금액이 회수가 보이기도 했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의 물량 정리가 있었는데 올 초 1월부터 4월 사이 수익 실현이 손바뀜의 이번 하락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다만 2년 이상의 비트코인 장기 유저들은 전혀 수익 실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참이 된다면 칼날을 막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긍정적인 요소도 남겨주셨는데요. 자, 기관 상품의 다양화와 수요의 전환 시점일 것 같다. 이때까지 ETF 하다가 처음으로 북미 ETF의 캐나다 ETF 쪽이 뚫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히 6개월간 진도폭을 보게 되면서 다시 프리미엄 상승의 모멘텀 구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유출의 큰 차이점은 바이낸스를 비롯한 미국 계열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이번 하락의 이유였으며 카렌, 코베, 파이낸스가 미국 계열의 거래소에서는 비해 비트 매도세가 거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아주 재미난 현상으로 이번 하락이 비트코인 유출 및 유입에 극명한 거래소 차이가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역대 최고 수준의 유입과 구매 대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라는 점인데요. 스테이블코인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발행이 되어 현재 거래소에 구매 대기 중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측면이 거래소에 대한 테더나 그리고 USDC가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만약에 왜 그러냐? 테더의 시총을 보시게 되면 조금 있다가 시총이 조금 빠지고 조금 있다가 시총이 좀 빠지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18년도 때나 19년도 때 잘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는 특히 비트코인 역사상 한 달 증가폭은 무려 전체 규모 거래액에서도 최고를 기록 중이며 결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비트코인 달러 구매력 지수를 현재 기록 중에 있다. 잠재 수요가 크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판매 수리 실현의 원인은 실현자에 국한되어져 있다. 비트 하락의 주보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인데 장기 보유자 2년 이상은 거의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 끝부분을 정리해서 이제 맺은 말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아주 드라마틱했다. 분명한 것은 분명 큰 매각의 규모가 상당했으며 또한 반대편에서는 커다란 자금력이 이를 구매하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대기 중이다 라고 해서 다 추천이 아주 미쳤습니다. 네. 근데 이 해당에 있는 표는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뉴욕 멜론 은행이 중앙은행 의뢰이더 아일랜드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 확대 모색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라는 그냥 요약된 내용을 제가 짧게 줄여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21년도 5월 오리진 뉴스레터에서 나왔던 요약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핑거 NFT가 76만 달러가 넘는 경매가 성상이 시켜서 NFT 거래 기록을 갱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눈에 들어왔네요. 경매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우리는 타임즈, BBC, 굿모닝 아메리카, 그리고 USA 투데이, 타임 매거진, CBS, CNBC, ABC, 폭스 뉴스에도 다 같이 다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MBC, SBS, 연합뉴스, 공영방송 TV에도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내용이 좀 주류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에이다와 이더리움에 대한 관계라고 해서 에이다를 좀 검색을 해보니 3세대, 2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렇게 해놨어요. 분위기와 댓글을 좀 보게 되면 설명이 잘 되어져 있는 댓글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레벨 17 정도 되셨던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봐도 따봉을 드리고 싶네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작은 방 안에 각종 블록들이 우겨 넣은 모양새 이다 보니 뭐 하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 안에서 있는 거 죄다 끄집어내고 다시 자리를 만들어 쑤셔 넣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무수한 결함들이 숨어져 있다. 제2의 DAO 사건이 뭐 이클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량 지연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반면 에이다는 모든 이론을 학회에서 또는 경제적 이론, 수학적 논문을 검증하고 차곡차곡 쌓아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천천히 하는 만큼 또 오류나 버그가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네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자리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환경 문제와 양장 컴퓨터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가격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46분이 차트 예상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서도 아니어서 좀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에 블리시 오픈 시 좀 아주 늦게라도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래퍼 도끼 WK 3D 아바타로 NFT를 발행했다 라고 했는데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전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 CBDC 이더리움 연동하면 금융 포용성이 더 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오 전 소장이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를 처음 출범한 2018년도 때부터 소장을 맡아왔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형태로 바꾸어 넘어 기능적으로 스마트 계약과 잘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스마트 계약이란 미리 블록체인에 짜놓은 코드를 통해 특정 조건이 갖춰지며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을 말하게 되는데 이걸 이행하거나 대체하도록 설계도가 가능하다. 국장은 이날 스마트 계약 취약점 공격으로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여전히 기술이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장은 그러면서 중앙은행들이 CBDC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며 간단한 스마트 계약에 출발을 해서 보안성, 법적 지위가 더 명확한 복잡한 스마트 계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국장은 CBDC가 반드시 시중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또 상식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중국에서 내놓을 정도에 대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유능한 인재이다라고 만약에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주냐면요. 연봉도 맞춰주고요. 집도 주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도 무료이고요. 원하는 차량도 주고요. 가정부도 주고요. 거의 기본 주재원급은 거의 다 해줍니다. 참고로 기본 주재원급. 그리고 거의 어느 정도이냐,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학술이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원 없이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그 혜택은 계속 유지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특별한 특효, 이거는 정말 중국한테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하면 그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는 그 개발자를 계속 딜을 해서 모셔오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 파격적인 대우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이런 생각도 난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아스팔트에 대한 그런 크랙이 많이 나잖아요. 그 크랙을 없애주는 기술을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계 중국인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분은 거기에서 기술과 특허를 좀 많이 내놓은 상태에서 계속 컨택을 한 뒤에 중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 기술 부분에 대한 이전을 다 해주고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재미난 점이, 제가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보니까 물론 이제 북부지방은 아직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그래도 거기도 나쁘지 않을 정도에 대한 교통의 또 아스팔트 형태도 보면 상당히 양호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대비보다 훨씬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채굴로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아르헨티나 통화 인플레이션 추이는 미쳤죠. 언제부터? 2018년도 때부터 미쳤습니다. 그래서 페소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2018년도 때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도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역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형태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는 지금 시즌에는 이제 오래되고 어느 정도 또 그만큼 인터넷에서도 자료가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진 면목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도 달러 대비에 대한 지급 보증 비율이 1대1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더 눈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구멍 뚫린 거래소 합법화, 대주주 사기 유죄 받아도 적격성을 패스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거래 20조도 넘는 이런 거래소의 적격성 심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업비트 빗썸만 해서 나머지 쪽은 볼 필요성이 없죠. ISMS도 안 받는 거래소가 많고, 그리고 FTS도 안 한 거래소도 많고 많죠. 그래서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래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제는 두 거래소의 최대 주주 사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해도 현행법상 거래소에 허가받아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왜냐? 정부가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예, 방치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반면으로 또 역으로 또 보게 되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으로 업비트와 빗썸이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법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설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리 보는 6월달 소식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잊지 마시라고 6월달 ETF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시점, 6월 8일 그리고 6월 6일자에 대한 내용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에이다, 바이낸스, XRP, 도지, USDC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하락기 배경의 USDC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 순번과 이 순번이 교차하는 시점이 있을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에서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용기 있는 자들만 따라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따라오실 분들만 따라오시고 약간 상반기 부분에서만 그냥 누리고 싶었던 분들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주로 정보와 소식과 뉴스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